로마의 호화로운 루프탑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이탈리아 와인과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흰 장미의 강렬한 향기를 전달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윤 콜드웰의 아내이자 그 행사를 직접 조직한 사람인 애나 콜드웰은 짙은 푸른색 이브닝 드레스를 밤바람에 펄럭이며 남편의 가족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내 눈을 때리듯 강타했다. 나를 위한 의자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완벽한 원탁, 12개의 좌석, 꽃, 메뉴, 와인으로 가득 찬 한 가지를 제외하고 13번째 좌석, 내 의자. 이런, 잘못 계산하셨나 봐요. 남편 심은 웃으며 내가 웨이터인 것처럼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테이블 전체가 웃었다. 가볍지만 칼처럼 날카로운 웃음이 내 자존감을 꿰뚫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고 가슴이 움츠러드는 듯한 마음속에서 가능한 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나는 내가 이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하곤 했다. 5년 동안 행사를 계획하고 식탁보부터 희귀한 와인 한 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돌보고 요리하고 부드러운 아내, 이상적인 며느리 역할을 하는 등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한 후,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없애고 싶어 한다. 열다. 아무래도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높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다. 거기에는 단지 자부심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너무 아파서 울 수 없을 때에만 오는 그런 종류의 태연함이다. 탁자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내가 만든 연애 테이블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졌다. 곱게 펴진 등 위험 있는 드레스, 하이힐은 가짜 연극의 마지막에 울리는 종처럼 호화롭게 포장된 돌바닥에 부딪혔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굴욕적으로 대답 없이 나를 밀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떠날 것이다. 나는 식당에서 나와 로마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랑의 도시, 역사의 도시, 폐허와 부흥의 도시.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휴대폰을 열고 제 경력을 쌓는 데 사용한 도구인 이벤트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단 30분 만에 나는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뒤의 연애 테이블에는 여전히 안경이 서로 닿는 소리, 가짜 웃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파티, 그 호화로운 생일 주간이 곧 사라질 줄은 몰랐다. 그들이 나에 대해 가장했던 그 존경심이 곧 사라질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애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면, 즉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채널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자존감, 침묵의 저항,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식당을 나왔을 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맑아져 있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충격이나 눈물이 아니었다. 아니, 내가 느끼는 것은 맑다. 주위에도 선명함.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다. 에피타이저가 제공되기까지 30분이 걸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저 멸시받는 아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치스러운 장면을 연출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이벤트 플래너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몇 주 전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말 때문이 아니라 그 특이한 시선과 침묵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로마의 호텔에서 슈벤 서둘러 방을 나서다가 서류 가방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 안에는 나를 촉하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2달 전에 꼼꼼하게 준비한 이혼 서류 초안을 발견했다. 게다가 2페이지짜리 각본이 있는데 어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더 이상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핑계로 평화로운 이별을 발표하는 방법. 안나가 강하게 반응하면 감정적 문제로 소용돌이치게 되어 통제불능의 여성의 이미지를 이용하게 된다. 대중은 취의 편이 될 것이다. 그 글을 읽고 나니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 한 가지, 나는 엑셀 테이블의 항목으로 계산되었다. 시어머니인 엘레노어가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안나가 떠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깨끗하고 흠집이 없으며 무책임한 제거,
그리고 내가 유메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의 전 여자친구 바네사는 심히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오랜 친구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저는 조연이 아니에요. 저는 각본가입니다. 나는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아로마 레스토랑, 꽃회사, 바티칸 투어 주최자, 아말피 크루즈, 토스카나의 빌라. 모든 예금은 제 회사인 Elite Affairs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권리는 저 혼자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마음 한켠에서는 슬픔이 들었다. 5년,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성공한 남자 뒤에 있는 여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파티에서 씁쓸하게 웃었고 엘레노어가 고른 드레스를 입었으며 독립적인 사업가가 아니라 취향이 좋은 아내로 보였을 때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를 쫓아낼 것이다. 내가 아직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미국 문화에서 사람들은 공정한 싸움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마치 그들의 게스트 목록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나를 제거하기 위해 처음부터 연출된 드라마였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요청한 드라마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독입니다. 나는 아로마 레스토랑의 매니저인 마르코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계산서를 보관해 주세요. 10분 후에 전체의 결제 보증을 취소하고 새 계정 결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유, 가족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쪽을 바라보니 둠에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는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잔을 들고 있었고 지나가는 매 순간이 완전한 붕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소외된 적이 있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아나의 여정을 계속 팔로우하고 강하고 스마트하며 자랑스러운 방식으로 자존감을 되찾는 것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팔로우하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마르코에게 마지막 한 줄,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전화해 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길 건너편 커피 테이블에서 일어나 얇은 코트를 입고 이번에는 웨이터 옆에 아로마 레스토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레스토랑 매니저인 마르코는 저를 주방 뒤에 숨겨진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두 문 사이의 좁은 틈을 통해 연회장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내 시선은 12명이 에피타이저를 먹고 있는 원탁, 13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떠나지 않았다. 숟가락이 유리잔에 가볍게 닿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리 리프트가 시작됩니다. 엘레노어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얼굴에 승리의 미소를 띠며 여왕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 깜빡이는 촛불 뒤에서 그녀의 가족의 얼굴 제국 전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예약, 메뉴, 바티칸 가이드와 여행, 토스카나의 클래식 빌라 임대, 아말피 해안의 크루즈 예약을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취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모든 것이 Elite Affairs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콜드웰 가족 중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또는 물어볼 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내가 하는 일은 취소를 클릭합니다. 바티칸 키워 취소되었습니다. 아말피 크루즈 취소되었습니다. 토스카나의 빌라 다른 손님에게 양도하고 회사 계정으로 환불합니다. 아로마 레스토랑 비용이 반전됩니다. 메인 코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즉시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내가 테이블을 떠난 지 정확히 28분이 지났다. 시간이에요. 나는 마르코에게 시간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직업적으로 내 장인인 리처드 콜드웰에게 걸어가더니 뭔가를 속삭이더니 태블릿을 열어 보여주었다. 나는 문틈새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리처드는 얼굴을 찌푸리고 입술을 오므리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엘레노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굳어지면서 돌아섰다.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 멜리사 토마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슈븐. 그는 전화기를 확인한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장면은 느린 영화와 같습니다. 한 가족은 산소가 끊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톤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그들이 나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이 이제 구부러져 그들에게 돌아섰다. 잠시 후 내가 나타났다. 뒤에서 걸어 나와 발렌티노의 드레스가 갑옷처럼 감싸인 채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꾸준히 걸었다. 내가 가까이 걸어가는 동안 모두가 침묵했다. 엘레노아가 먼저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숨이 막혔다. 어떻게 감히 내 생일을 망쳤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최고의 사람에게서만 배워요, 엘레노아.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것은 그녀였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제거하는데 빈 의자가 필요합니다. 슘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일어섰다. 아나, 얘기 좀 해야 해요. 당신은 이 가족 전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는 화를 내지도 동요하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분명한 진실이었다. 그렇다. 하지만 내가 이 게임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것을 끝냈다.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합니다. 웨이터는 와인잔을 닫기 시작했고 주위의 손님들은 어색해 보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실행되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처럼 걸었을 뿐이다. 비가 내리던 날 아침,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보스턴으로 돌아왔다. 공중에서 보면 붉은 벽돌, 해갈색 지붕, 늦가을에 잎을 떨치기 시작하는 단풍나무 등 도시가 친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콜드웰의 아내가 되기 위해 이곳을 떠난 여자가 아니었다. 저는 다시 한번 애나 모건입니다. 택시는 나를 비컨힐에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는데 나는 로마로 가기 전에 개인 소지품 몇 개를 옮겼다. 내가 가져간 물건은 옷 몇 벌, 특별한 부엌 칼 세트, 어머니가 남기신 유리책, 내 돈으로 산 미술품 몇 점 등 그리 많지 않았다. 나는 콜드웰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남겨둔다. 나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다음날 슘이 나타났다. 전화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마치 그가 내 공간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더 야위었고 눈은 다크서클이 되어 있었으며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이제 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눈빛이었다. 얘기를 나눠야 해.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가볍게 기댔다. 이것이 뭐야, 신? 그는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재산을 숨기고 애인을 로마로 데려갔다. 아니면 착한 아내의 역할을 거부하고 자유를 되찾기 시작한 것일까? 그는 한숨을 쉬고는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SEC가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임원 2명이 회사에서 물러났다. 그의 어머니는 자선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이 너무 오랫동안 권력과 돈을 울타리로 사용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가 신뢰와 투명성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은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았다. 나는 상황이 이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말로. 사랑해요, 안나. 적어도 절대는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들의 경력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좌석 부족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으려고 애쓰며 나를 쳐다보았다. 법정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겨주고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했다. 원하는 만큼 말하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한다는 의미의 미소였다.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내 돈은 필요 없었음. 나는 진실이 필요하다. 나는 나 자신이 필요하다.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나는 일어서서 봉투를 받아 그에게 건네주었다. 제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계약서입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혹시라도 그 아이나 그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뒤집으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윰은 자신이 한 모든 일만큼이나 무거운 봉투를 받았고 이제 그 대가를 치렀다. 아기는 있잖아요. 나는 씁쓸하게 말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건 너와 바네사의 일이야.
나는 그가 남편보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을 지키다가 일어나 떠나십시오. 처음으로 모든 단계에서 오만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픔도 후회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안도했습니다. 지훈이 비컨 힐에 있는 그의 작은 아파트를 떠난 지 불과 몇 주 후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 즉 사람들이 잊지 못할 행사를 주최하는 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가족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내 삶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버림받은 아내라는 평판은 감히 일어서서 감히 판세를 뒤집은 여성의 이야기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기존 고객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고객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애나 콜드웰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실현해준 애나 모건을 원했다. 저는 지역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자가 치유를 향한 저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벤트 디자인 및 개인 재발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인받으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의자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의자를 직접 놓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뉴욕에서 차선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빌라 보르게스의 매니저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은 내가 취소한 호화로운 휴가를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녀가 보기 드문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일을 처리한 방법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그는 썼다. 이탈리아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국제 행사를 위해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나는 웃었다. 초대 때문이 아니라 온전함 때문이었다. 치명적일 같았던 나의 추락을 목격했던 이탈리아는 이제 내 삶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한 여성으로서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한다. 나는 석양이 센트럴파크의 나무들을 뒤덮고 있는 창밖을 내다보며 단순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